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2023 울산공업축제가 어제를 시작으로 4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의 백미인 퍼레이드가 비가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울산에는 울산 사람이 있다를 주제로 3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울산공업축제는 첫날인 어제 울산 공업 역사 60년의 시발점이 된 공업탑에서 태화강 둔치까지의 약 3km에 달하는 퍼레이드와 개막식, 그리고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출정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소중한 자산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의 굴뚝 선언문을 낭독하고 온 시민이 축제에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울산공업축제는 오는 4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와 야외 공연장, 왕버들 마당에서 32개의 공연 행사와 250여 개의 전시 부스에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우리 울산 공업축제는 지금의 대한민국 있게 한 위대한 공업도시 울산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온 울산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되는 대화합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의 축제이자 산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공업축제를 통해서 위대한 울산,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울산 공업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해외 자매 우호도시 대표단이 울산을 방문한 중인 가운데 어제 이들을 환영하는 오찬 행사가 롯데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오찬 환영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자매도시 대표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환담이 있었으며 이후 일행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와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울산공업축제가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해외 자매 우호도시도 함께하는 뜻깊은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실리콘 파우치와 매트리스, 장갑 등에 쓰이는 NB 라텍스의 핵심 원료인 ADPOS 생산 공장이 신설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카린을 생산해 세계적 기업인 코카콜라 등에 독점 공급해왔던 JMC라는 회사인데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울산의 기존 공장 외에 새로운 공장을 추가로 신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준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카린을 생산해 세계적 기업인 코카콜라와 콜게이트 화이자 등에 공급해왔던 JMC라는 회사가 울산에 또 다른 공장을 신설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주력 생산품인 사카린과 반도체 재료인 BCMB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해 전량 수출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매트릭스, 장갑 등에 쓰이는 NB 라텍스의 핵심 원료인 ADPOS 생산 공장을 착공한 지 2년여 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ADPOS 생산 공장은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 내에 기존 공장 여유 부지에 전체 1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인양행의 주력 계열사로 지난 1953년 부산에서 설립돼 1980년 울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공장 준공으로 기존 사카린, BCMB에서 사업 분야가 크게 넓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수요처인 NB 라텍스 업계에게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통해서 국내의 제조 핵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신설 공장과 관련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장을 준공하기까지 맞춤형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JMC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세계적인 제품 생산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전해 울산의 형토 기업으로 성장해 온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리고 JMC 측은 이번 생산시설 준공으로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탄소 중립 울산 실현을 위해서는 울산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어제 발표한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에서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 특성에 따라 남구와 울주군에 집중돼 있는 등 지역별 배출 특성에 차이가 있다며 지역별 배출 감축 전략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마 박사는 이에 따라 남구와 울주군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동구와 북구는 에너지 효율 증대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대만 선사 양밍해운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5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길이 365m, 너비 51m 규모의 15,500TEU급으로 모두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선박에는 LNG 추진 엔진이 탑재돼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HD 한국조선해양은 앞으로도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에 이어 20일까지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가진 뒤 21일 제2차 본회의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평가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년마다 실시합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이상 경과된 조례 185건을 대상으로 하며 어제 착수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 내용과 방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울주군이 울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참가자 1,000명을 돌파를 기념해 이달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울주 박물관이 살아있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운영된 울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역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울주 박물관이 살아있다 스탬프 투어에서는 대곡박물관과 암각화 박물관, 옹기박물관, 울주 민속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과 기념관 5곳을 스탬프존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울산지법이 지난해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견의 주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사고견을 처분해야 하는데 검찰은 아직 살처분 또는 위탁 등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쯤 목줄이 풀린 채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가 8살 비군에게 달려들어 물어 다치게 해 당시 비군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돼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스쿨존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보호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정문 맞은편으로 내리막길이 뻗어 있어 양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차가 천천히 와도 만약에 여기서 신호를 받고 이 사람이 와도 이쪽에 또 신호가 초록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도 보시면 여기서 섰다가 와야 되는데 보면 여기 와서 저 신호를 보고 이렇게 쓰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내리막길로 바로 이어지지만 고원식 횡단보도나 우회전 신호등과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할 만한 별도의 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도로변을 그대로 지나다녀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구청과 경찰의 안전펜스와 우회전 신호 등 고원식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구청과 남부경찰서는 삼거리 인근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의 사업이 끝나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시공업체의 사업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시설 설치도 포함돼 있어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예산을 낭비해가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업에 포함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명도 소송도 앞두고 있어 사업이 금방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원 처리가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답답한 상황. 계속 민원을 넣어도 계속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니까. 남구청과 남부경찰서가 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시는 생활체육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학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실외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체육시설의 개보수 비용과 관리용 장비 비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한 개 기관당 최대 지원 한도는 1억 원이며 신청서 접수 마감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TVN 울산교통방송 신임사장으로 박기성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박기성 신임사장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거쳐 최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TVN 울산교통방송은 FM 104.1MHz를 통해 방송되며 TVN 교통방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남구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야간 산책과 운동 공간 제공을 위해 애견 운동공원을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간 개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남구민일 경우 애견 한 마리당 2,000원, 타 지역 3,000원, 경감 대상은 1,000원씩 부과됩니다. 한편 애견 운동공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이동반려동물 검진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6월부터 비대면 위기가구 신고창구 큰애기 이웃살피미를 운영합니다. 중구청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 플러스 채널 큰애기 이웃살피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누른 뒤에 큰애기 이웃살피미를 검색해 채널을 친구 추가하고 1:1 채팅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의 인적사항과 위기 상황 내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동구청이 동구 지역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온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22세 여성 청소년과 만 9세에서 만 18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등 2,530명으로 6월 19일부터 수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7월부터 매월 13,000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규모가 작은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작은 학교는 기초지자체인 9단위 학교 가운데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와 군 단위에 있는 학교 가운데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작은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차량 지원비를 포함한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교 동안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이 1층 민원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민원실 내 낡은 민원대를 교체하고 창구 전면부를 새로 꾸미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기 공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제주도에서 열린 제45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울산동물위생시험소는 소결핵병 치료 조건에 따른 검사 결과 조사를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해 시험소 연구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수상한 쾌거입니다. 자, 이시엔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